평생을 버틴 여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늘 아침 박순자 여사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7살,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여인.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챙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 평생의 일상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당신 누구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집에 가고 싶다며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매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산채로 빼앗아가는 병. 육체는 그대로 두고 영혼만 조금씩 지워버리는 잔혹한 질병.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83만 명의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똑같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 올해로 77. 1946년 경상북도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 유일한 딸. 아버지는 논 새마지기를 빌려 농사지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 순자는 11살 때부터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벼베기, 김매기, 콩털기,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유일한 여자아이였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순자는 자퇴했습니다. 남동생 둘의 고등학교 등록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날부터 안동 시내의 방직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20살, 맞선으로 만난 김진봉 씨와 결혼. 신혼살림은 서울 영등포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8평,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겨울엔 수도가 얼어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신혼 다음 날부터 순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로공단의 봉제공장. 하루 14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청바지를 박았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진수, 둘째 딸 미숙, 셋째 아들 진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술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 챙기고 밤 10시에 퇴근해서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1985년 드디어 영등포구 대림동의 18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가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스불이 켜져 있어요. 큰딸 미숙이 주말에 집에 와서 발견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텅 빈 냄비가 달궈져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 켜놨지?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하네. 처음엔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73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징조는 계속됐습니다. 10월 어느 날 어머니는 미역국을 3번 끓였습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또 1번. 냉장고에 미역국이 가득한데도 오늘 국이 없네라며 또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11월에는 약속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가던 경로당을 깜빡했습니다. 평생 빠뜨린 적 없던 손자 생일도 며칠 늦게 기억해냈습니다. 12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며느리 혜정이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현관에서 멀뚱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8년 동안 매주 만났던 며느리를, 함께 김치 담그고 명절마다 함께 차례상 차렸던 며느리를 몰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혜정이잖아.
우리 진호 아내. 진호가 누구야? 결혼했다고? 어머니. 저 혜정이에요. 진호 아내. 우리 진호는 아직 애기인데 무슨 결혼을 해? 그날 밤 형제들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그냥 나이 때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2020년 1월 서울대병원 신경과 CT 촬영, MRI 검사, 혈액 검사, 신경심리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나 진행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경과합니다. 치료하면 낫나요? 현재로선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봄, 어머니는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집 밖 출입이 제한되면서 어머니의 증상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인지 능력이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5월, 어머니는 밥 먹는 법을 잊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멀뚱히 바라보거나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으려 했습니다. 국물을 흘리고 밥알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6월, 화장실 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기저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밤에만 했는데 점점 낮에도 필요했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살았던 어머니가 자신의 배설물을 만지고 벽에 묻혔습니다. 7월,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던 어머니가 새벽 2시에 일어나 아침 차려야 한다며 부엌을 뒤졌습니다. 식구들을 깨우고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8월,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을 누구냐며 무서워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으로 착각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9월, 진수 씨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버렸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시간 후 경찰서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림동에서 20분 거리인 신림동 시장에서 집에 가야 한다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24시간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진수 씨는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집에서 전화가 오면 나가야 했습니다. 진급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10월, 며느리 혜정 씨가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2시간에서 3시간씩 자면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엄마 보고 싶다며 울면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혜정 씨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나도 사람인데 왜 이래야 하나요? 진수 씨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맞나 싶어요. 나를 낳고 기른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하나요? 11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딸 미숙 씨는 나도 애 둘 키우고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해? 막내 아들 진호는 형이 같이 사니까 형이 돌보는 게 맞지 않나? 모두 미루는 바람에 큰아들은 그럼 형은 뭐하고 있냐? 돈만 조금 보내면 되냐? 형제들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돌봄의 끝없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2021년 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치매 치료약 월 15만 원, 성인용 기저귀 월 12만 원, 요양보호사 인건비 월 80만 원, 영양제, 보조식품 월 10만 원, 병원비 정기검진, 응급실 월 20만 원, 한 달 지출 137만 원. 진수 씨의 월급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돌봄비로 절반이 나가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형제들과 분담을 논의했지만 큰딸 미숙이는 나도 애들 학원비로 빠듯해. 30만 원이 한계야. 막내 진호도 회사 다닌 지 3년째인데 얼마나 있겠어. 20만 원 정도? 결국 진수 씨가 87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밤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해가 지면 불안해졌습니다. 해지기 증후군이라는 증상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밤 9시쯤 되면 문 열어줘. 나가야 해. 새벽 2시에는 여기가 어디야? 나 왜 여기 있어? 새벽 4시, 으악. 이유 없는 비명소리에 진수 씨 부부는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를 지키고 한 사람은 2시간에서 3시간 눈을 붙이는 시기였습니다. 낮에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밥 언제 먹어? 화장실 어디야? 진수 언제 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루에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들으면서 혜정 씨는 미쳐갔습니다. 어머니가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씻기려고 하면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벽에 박았습니다. 부드럽게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내 몸 만지지 마.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방치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고 친구들과 싸우고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가 많이 불안해해요. 진수 씨는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요즘 집중 못 하시네. 중요한 프로젝트는 맡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2021년 말, 진수 씨의 연봉은 동기 대비 20% 낮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가족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형제들은 점점 멀어지고 큰딸 미숙은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나도 내 가정이 있어. 애들이 입시생인데 어떻게 해? 막내 진호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이 모시고 사는데 내가 뭘 해 돈 보내는 것도 빠듯해. 형제 단톡방은 얼어붙었습니다. 진수가 어머니 근황을 올려도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분담을 요청하면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명절이 지옥이 됐습니다. 2022년 추석,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와 있어? 큰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숙이에요. 큰딸, 미숙이? 미숙이는 애기인데 당신이 미숙이라고? 그날 밤 형제들은 싸웠습니다. 누나는 진수야.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요양원 모시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니 형제간에도 싸움이 나기 시작했죠. 부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혜정 씨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울고 밥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진수 씨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기 전에 술집에 들러 두어 잔씩 마시고 왔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밤낮으로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아이들은 할머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 갑자기 소리 지르는 할머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집. 아이들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여름, 전환점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폐렴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3일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진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엄마야. 쪼글쪼글한 손, 야윈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릴 적 자신을 업고 다니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키울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어머니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진수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엄마를 위해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머니를 돌봐주는 곳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시간씩 전문가가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숨 쉴 틈이 생겨서 한숨 돌릴 수가 있었죠. 혜정 씨는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친구들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수 씨도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간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가족이 다시 가족다워졌습니다. 치매는 정말 가족의 싸움이다. 2024년 현재 박순자 여사는 여전히 치매와 싸우고 있습니다. 증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걷기도 어려워졌고 말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제 치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이 아닙니다. 온 가족의 시연입니다. 경제적 부담, 신체적 소진, 정신적 스트레스, 가족 관계를 시험하고 인내심의 끝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들은 배웁니다. 나눠야 산다는 것을, 서로 도와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진수 씨는 지금 치매 가족 모임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미리 준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버티면 됩니다.